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을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날아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폭 기록을 하면서 정말 분위기가 좋았던 간밤 미증시였는데요. 6월 FOMC 결과를 모두 소화해내고 또 올 한 해 동안 2번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으로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 증시는 S&P 500과 나스닥이 작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또 한 번 기록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5월 소매 판매 견조로 경기 비관론도 함께 상쇄해내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5월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 0.3% 증가한 수치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고용시장이 뜨거웠던 것이 점차 식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표로 확인을 하고 있는 만큼 자, 미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애플은 이제 인류 최초로 시총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간밤 좋았던 미 증시 분위기 이렇게 개별 종목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우리 지수는 양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한가 충격이 어제 시장에도 조금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하락으로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보시면 0.3%가량 상승 나오면서 2616.25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한때 2640선을 넘어서 50선까지도 터치해냈던 코스피 다시금 2620선 아래쪽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시면요. 0.42% 상승 881.76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전에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트래픽입니다. 이 S트래픽은 그 교통 관련된 SI를 주요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2023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3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2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5억 원, 그러니까 각각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재무적인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특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기차 관련된 이슈,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살펴보니까는 이 기업이 SK 일렉링크의 16.5%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S트래픽이 작년 11월 물적 분할을 통해서 새 법인으로 그 SS 차저를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 SS 차저가 SK 네트워크스를 통해서 이제 인수가 되면서 그 SK 네트워크스가 자회사로서 편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SK 네트워크스를 통해서 SS 차저가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SK 일렉링크로 사명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3년 1분기부터 본격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종료를 하겠다라고 밝혔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SK 일렉링크의 지분을 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한 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한국형 서비스형 모빌리티에 대해서 중개 플랫폼으로 구축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한국 서비스형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를 연결하고 상호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좀 할 진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제 최근에 4,700만 달러 규모의 샌프란시스코의 지하철 철도 역무 그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사업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에 대한 성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간의 수급도 매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6,200원, 손절가는 5,15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에스트랩픽 제가 얘기 듣는 가운데 제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 근데 RSI가 좀 많이 먼저 가 있어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한컴 라이프케어입니다. 이 한컴 라이프케어는 그 개인용 안전장비 생산 및 판매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피복류에 따라서 개인용 보호 장비를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기 체계 등의 국방 부문의 사업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그 소방청 투자사업 R&D 기관으로 좀 선정이 되면서 2024년까지 공동 연구를 이제 앞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적인 부분들이나 전체적인 이슈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이슈를 좀 포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최근에 그 일본 방사능과 관련된 이슈도 부각을 받고 있고 벨라루스가 러시아 전술핵 그 무기를 좀 인도받기 시작했다는 좀 보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테마로서 부각을 한 번 더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전에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존의 러시아 핵 관련 카드를 꺼낼 때마다 그 동사가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이슈가 단발성으로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컴 라이프케어를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좀 비중은 적게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시적인 테마를 통해서 단기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최근에 이 거래의 형태를 봤을 때는 계속 좀 윗꼬리를 많이 남겨주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과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많이 접근을 했다라는 그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시는 게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은 시초가 공략을 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초가에 진입을 하기에는 좀 일부 좀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6,200원 이하로 좀 지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게 6,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이하면은 좀 손절을 좀 빠르게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 역시 두 종목 챙기고 갑니다. 에스트래픽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컴 라이프케어까지 저희가 두 종목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개장 직후에 이 두 종목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고 오늘 예상 체결가는 어떻게 만들고 있을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트래픽 보시죠. 오늘은 1.79% 조금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5,480원 선에서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한컴 라이프케어는 어떨까요? 한컴 라이프케어 예상 체결가는 0.96% 조금 조정 나오면서 출발합니다. 6,200원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종목 오늘 예상 체결가 살펴봤는데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들은 어떨까요? 최근에 우리 시장 여러 가지 이슈로 좀 뒤숭숭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들도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좀 표정이 엇갈리네요.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SK하이닉스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는 전일장에서 52주 신고가 경신해내는 모습 또 한번 보여줬죠. 오늘 좀 쉬어간다라고 보면 되겠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0.85%,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39% 상승 흐름 보이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자, 시가총액 6위부터 12종목입니다. 삼성 SDI만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상승불 켭니다. 네이버도 오늘 1%대 상승폭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 반도체 부품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현대차와 기아 수출에 더욱더 호실적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 하락하는 종목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JYP 엔터테인먼트 상승 이어가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모두 상승불 켜는 가운데 2%대 상승폭도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HLB만 유일하게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코스닥 2차 전지 종목들 다시금 공매도 많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예상채 결과 짚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도 출발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세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고 또 간밤 미증시는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왜 미국 시장은 이렇게 목요일 밤에 항상 분위기가 좋은 걸까요? 우리는 금요일 시장에 늘 변동성이 많은데 이렇게 미증시 분위기 이어받아서 오늘 한번 좀 날아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좀 힘든 이슈로 많은 종목들이 흔들리는 모습도 함께 지켜보셨던 한 주였는데 자, 이번 주 일단 금요일 상승 출발하면서 움직인다고 하네요. 자, 원달러 환율도 좀 낮게 움직이고 있는데 외인 수급이 참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인 수급도 함께 돌아와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 지수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출발했습니다. 나란히 0.5%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보시면 0.63%까지 상승폭 확대해냅니다. 2625.02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0.58% 상승폭 보여주면서 883.09포인트 선에서 오늘 장 초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역시 붉은빛 보이면서 출발합니다. 0.5%, 0.6%가량 상승폭 나오고 있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 단에서 상승 이끌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0.2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미국 시장 끌어올리고 있죠. DDR5 이런 신형 반도체에 대해서 D램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주가도 방긋 웃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냈던 SK하이닉스 1.09%,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자,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모두 분위기 좋고요.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0.41%, 오늘 SK이노베이션은 0.68%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도 역시 포스코 관련주들 분위기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1.47%, 포스코 홀딩스도 1.04% 상승불 켜주면서 오늘도 역시 포스코 관련주들은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애플이 시총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LG이노텍은 조금 소폭 상승하는 0.47%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LG디스플레이 1.58% 강한 흐름 역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업도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고요. 운수장비 쪽은 연일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상승불 켜고 있고요. 오늘은 또 방산주들도 상당히 표정이 좋은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모두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자, 앞서서 저희 조선주 증시 8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화오션 오늘 1.18%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저희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1.09% 상승 흐름,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0.15%, 조선주들도 전반적으로 표정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확실히 네이버도 1.25%로 강한 모습 함께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코스피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고요. 코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종목별로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붉은빛 띄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0.28%, 에코프로 BM이 0.39%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LNF가 상당히 강한데 1.76%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표정이 좀 엇갈린 탓일까요? 어제는 정말 붉은 빛으로 움직였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렇게 계속 기대감만 모으고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원격 의료, AI 의료 진단 이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루닛이 2.37%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오늘 게임주들이 강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위메이드 언급 참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늘 3.19%까지 상승폭 만들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인 분위기 저희가 짚어봤는데 자, 오늘은 특히 금요일 시장인 만큼 프로그램 매매 동향, 수급 동향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강관우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금 장 시작한 지 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도 계속 파네요. 코스피에서 413억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666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 지금 5분 지나고 있는데 1,000억이 넘게 지금 외국인들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장 초반에 코스닥이 파는 거 보니까 조금 좀 세게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프로그램은 순매수로 113억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139억 오늘 팔고 있네요. 자, 소장님, 내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이죠. 오늘 하이닉스 특히 이제 마이너스 0.8% 빠지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AMD 주가가 좀 밀려서 그런 걸까요?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엔비디아 관련된 제 주가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사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아직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결국 미국 상무회의에서도 상무위원회에서도 상원이죠. 상원 쪽에서도 지금 그 연장과 관련된 규제 연장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월에 대략적으로 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제가 보기에 오늘 좀 강하게 밀릴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신규 매수를 진입을 하기보다는 기존 보유자분들이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그 SK하이닉스가 HBM3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를 통해서 지금 좀 어느 정도 샘플링을 받은 것으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HBM3가 4세대라 하면은 HBM3E가 있는데 이게 지금 5세대거든요. 이 5세대에 대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한번 샘플링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느 정도 포커싱이 잡힌다 하면은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5세대에 대해서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그 미국에서 굉장히 좀 그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었던 시점을 봤을 때는 당연히 한 번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한 거고 역시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역시 지금 현재 다시 음으로 전환이 됐긴 했지만은 역시나 지금 상태로서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가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엔비디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AI 관련주, HBM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이수 페타시스 또 2만 원 넘어서 다시 도전을 해보는 것 같고 PCB 다른 주들도 어제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도 강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도 오늘 해성 DS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3% 올라가고 있고 어제 심텍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오늘도 2%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PCB 관련주 최근 강세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PCB가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주가가 빠르게 다이렉트하게 올라가는 케이스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성장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기대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게 PCB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서버용 반도체, AI, 자율주행 그리고 5G 등의 좀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좀 감소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 다음 스텝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뭐 폴더블 폰이나 이쪽 시장으로 많이 진행이 돼가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쪽도 지금 폴더블폰 시장에 대해서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될 수 있고 성장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PCB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그 AI와 서버용 반도체 쪽에 좀 많이 포커싱을 맞출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또 자율주행도 일시적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워낙 이제 다양한 그 테마로서 연계가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수혜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 상승은 충분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T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자, 조선주로 좀 가볼까요? 오늘 보니까 조선주 뭐 얘기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카타르발 좀 호재 소식도 있는 것 같고 하나오션 오늘 2.7%, 한국조선해양 2.7%, 현대미포조선 2%, 성광밴드 뭐 4%가량 오르네요. 자, 조선주 좋게 봐도 될까요? 저는 좀 더 좋게 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조선 업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때는 정말 암울할 정도로 그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무기라고 얘기하면 무보수 휴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됐었던 상황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업무 일수도 좀 많이 줄였던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지금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굉장히 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LNG 선박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K조선에 따라 아모니아 메탄올 추진선을 좀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적인 부분들도 포커스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HD 현대의 경우에도 뭐 사우디 합작 조전소에 대해서 대규모 인력 파견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이슈를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어떻게 보면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다시 또 테마로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또 네옴시티든 사우디 관련된 기업들 또한 중동과 관련된 기업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의 흐름들은 앞으로 당분간은 더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상황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진짜 주가가 굉장히 안 올라갔다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2022년 때나 2021년 때 그 계속 이제 비중을 좀 모아가시면서 했었으면 좋았었던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21년 기준에 이 삼성중공업이 재무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유상증자를 할 때 조단위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조단위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완판이 됐었고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포착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 때 그 유상증자 가격이 제가 알기로 5,400원대인가 300원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밴드를 잡고 진행을 하셨 다음에 좀 어느 정도의 기다림을 좀 가지셨다면 지금 정도의 흐름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업황 기대감이든 재무적인 개선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이 주주들에게 좀 약속을 지켰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기업들처럼 재무 구조가 매우 안 좋았다가 주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면은 아마 굉장히 좀 긴 기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희망적인 회로를 좀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까지도 저희가 이제 보너스로 한번 들어봤고요. 방산 쪽으로 좀 가볼까요? 제가 어제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개인들이 현대로템을 계속적으로 좋아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쪽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현대로템 장초반에 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6%, 다 오르네요. 방산 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산 쪽은 사실상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 제일 밀어주고 있는 사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포커스를 지정을 하셨을 때는 결국 정부 정책과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 정부 정책을 통해서 작년 11월에 계속 K방산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제가 보기에 11월에도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방산주의 흐름들은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현대 로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단순히 방산주로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도 수소 충전소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은 현대 로템이 전동차 관련된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부각이 다소 좀 아쉽긴 하지만 추후에는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된다 한다면 현대로템은 제가 봤을 때는 전 고점인 37,8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현대로템이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흘러가면서 상승했으면 하길 바라고 있고요. 갭상승을 띄었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조정은 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매우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산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양시장 오늘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0.5%가량의 상승폭을 유지해주면서 간다면 정말 좋았겠는데 상승폭 상당히 둔화된 모습이고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은 1,2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래도 계속해서 힘내서 투자를 하면서 장 막판까지 저희가 지켜봐야겠죠. 이분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간밤 미증시 분위기 정말 좋았고 우리도 그렇죠. 좀 힘차게 출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환율도 좀 낮게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 지수도 상당히 상승폭 둔화된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금요일 장 전략 어떻게 짜가야 될까요? 일단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특히 이제 오늘까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수급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제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전의 흐름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시기보다는 장 중후반부의 흐름까지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섹터와 기업을 한번 선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벤트가 많았던 한 주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많은 지표와 이벤트가 있었는데 자, 해외 시장은 불확실성을 하나씩 잘 해결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이 주간 단위로 봤을 때 2차 전지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었고 네. 또 이제 반도체 IT가 여기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갈 것이냐는 기로에서 지금 방향성을 아직 탐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과 걱정을 안고 지금 금요일장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하면서 실적주 위주로의 이제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시장이 흔들릴 때는 우리가 다시 두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실적일 것 같은데 오늘 김태성 이사님이 그에 걸맞는 종목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어떤 종목들 언급을 해주시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일단 양시장은 0.2%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좀 섹터별로도 표정이 좀 엇갈리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 특징주로 포착이 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만나보고 계십니다. LG화학, 대한항공,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모레퍼시픽. 오늘 한화 관련주들 두 종목이나 편입이 되어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는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로는요. 루트로닉, 최근에 이슈가 좀 있는데 루트로닉 첫 번째로 만나보고 계시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EV 첨단 소재, 셀바스 AI, 코아시아까지 5개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들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 저희가 오늘 테마는 아마 이 김태성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실적 이 두 글자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도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있는지 김태성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코스피 특징주 5개 종목들 표정 어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LG화학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5개 종목들 오늘 모두 표정 좋은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이사님? 네, 정말 오랜만에 이 개장 특징주 화면에 대한항공과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LG화학은 아마 자주 보셨을 것 같고 네. 하나그룹주들도 이제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대한항공과 아모레퍼시픽 정말 올해 들어서 거의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기업 중에 대한항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뉴스가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 항공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과의 결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선, 그러니까 슬롯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슬롯들을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 거의 무산에 가까운 지금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한항공의 이 투자의 장점 혹은 이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낮아진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죠. 기업의 가치는 바로 실적이 좋아야지만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자, 1분기보다 지금 2분기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 들어가는 연료를 제트유라고 합니다. 일단 1분기에 실적이 나왔을 때 가이던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올해 상반기 제트유의 평균 배럴 가격은 리터당 103배럴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유가의 변동성을 보다 보니까 지금 배럴당 93 제트유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지금 유가가 많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항공사들은 당연히 좋은 수익을, 마진율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 더 나아지는 2분기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행객 수입니다. 뭐 저 빼고 다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가 마지막 대표님도 여행이신가요? 저는 한 2년 전, 3년 전에 저랑 가보고 비슷하시네요. 네, 비행기를 못 타봤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다들 갔다 오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여행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런데 또 이 코로나 때 많은 이 항공사들이 비행기 수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또 여행객 수가 늘어났다고 하니 비행기를 주문을 해요. 근데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게 자동차를 만들듯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바로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 수는 많은데 비행기 수가 적다? 당연히 티켓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티켓 가격은 오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까지 떨어진다? 그렇다라고 하면 항공사들의 실적은 불보듯 뻔하게 2분기는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한항공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들어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반도체와 2차 전지로 가 있는 사이에 항공사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대한항공을 트레이딩 하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성도 변동성일 뿐더러 아시아나와의 합병 이슈가 언제 또 시장의 먹구름으로 들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LCC 그중에서 실적을 동반한 진에어를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우리가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은 장거리 노선을 가시는 분들보다 단거리 노선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진에어라고 하는 LCC 기업도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특징주로 만나보는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항공이었는데요. 자, 오늘 김태성 이사님의 키워드는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항공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깃들고 있고 그 배경으로 짚어주신 첫 번째가 항공유 가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LCC사들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실적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지금 여행객 수가 다시금 늘고 있고 또 항공 가격도 비싸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항공도 역시 이와 비슷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다만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슈입니다. 이런 좀 리스크를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줄 수 있는 기업을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대한항공도 물론 괜찮습니다만 LCC사들 위주로 우리가 한번 눈을 돌려보면 어떻겠나라는 제안까지 전해주신 김태성 이사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특징주 중에서는 오랜만에 대한항공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대한항공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스닥 특징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특징주 지금 시세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요. 카나리아 바이오만 지금 하락 2.58% 하락 나오고 있고 루트로닉부터 코아시아까지는 모두 상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폭이 아주 크다라고 보여지는 종목보다는 그나마 EV 첨단 소재가 3.85%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은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코아시아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 1분기 사실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의 실적 사이클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악재를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모두 이 분위기를 완전하게 이제 바꿔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IT 투톱뿐만 아니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전통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불려왔던 종목군들 외의 기업들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데 문제는 다가오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렇게 주가를 올려놓고 2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낮다면 또 반도체 IT가 어두운 터널에서 또 헤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자인 하우스, 그러니까 반도체 디자인 관련한 업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 이제 이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의 이제 반도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AI 그리고 챗 GPT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에 자율주행 이러한 부분까지 목적성을 띠고 있는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보니 저는 이 디자인하우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아시아의 실적 또한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조금 더 개선된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찝찝한 부분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의 폭이 조금 깊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조정의 이 폭이 좀 깊은 상황이다 보니 만약 여기서 쉬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코아시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조정이 조금은 길게 나올 혹은 깊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역발상적인 전략을 여러분들이 펼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는 종목을 쫓아서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벌 수 있는 수익률, 등락률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에 저는 코아시아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으로 이제 이 트레이딩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이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수혜를 입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2분기 실적이 다가온다라는 점이 최근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 어떤 영향으로 미치게 될지 실적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분기에도 기대만큼의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된다면 이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 또 한 번 좀 내려앉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반도체는 지금 가는 종목들을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수익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텐데 조정 시에 매수를 해 나가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 수익폭 더욱더 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 김태성 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코아시아도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수익폭을 상당히 키워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으니까요. 코아시아라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저희가 대한항공 오랜만에 이야기 해봤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코아시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상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자, 현재 양시장은 여전히 0.2%가량 상승폭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과연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김태성 기자님께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 자, 따라가 봐라 종목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만나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덴티스라는 종목인데, 자, 최근에 굉장히 핫한 가수분 임영웅 씨가 모델로 계신 걸로 그렇죠. 알고 네. 있습니다. 자, 이 덴티스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따라갑니까? 저는 이 치과 쪽은 따라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질병들은 뭐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참으셨다가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치통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묵혀놓다 가면 비용이 굉장히 또 크게 드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임플란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질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굉장히 시장 점유율도 높고 하지만 중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임플란트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산업, 관련 섹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 자체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임플란트사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오세 임플란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덴티움일 것 같은데 이 두 기업은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에 저는 그 두 기업을 조금 빼고 남은 기업 안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덴티스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실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는데 그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연구 비용과 중국 쪽 시장을 이제 진출하기 위한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2분기에는 1분기 기저효과에 따른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잘 팔리겠지라는 기대감이 아닙니다. 일단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진 못했지만 남미라든지 미국 시장 혹은 이 이란 시장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큰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작년 대비 95% 이상의 매출이 성장을 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도 경영 체제를 좀 개선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으로 지금 돌아설 가능성을 굉장히 지금 크게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중국 시장에서까지 이제 이 덴티스의 제품이 팔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임플란트사보다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저는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세 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덴티스는 아직 중국 시장에 진출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심사가 올해 하반기에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투명 교정 치료기를 좀 만듭니다. 이쪽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탄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뚜렷한 성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주가도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짜봐 드리면요. 뭐 덴티움이라든지 오세 임플란트처럼 계속해서 올라가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보다는 지금 덜 오른 상태인 상황이기에 저는 현재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모아가시는 게 좋다. 대신에 10,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좀 힘이 들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일단은 신고가 가기 전
이 15,000원이라고 하는 박스 상단에서의 저항을 또 받을 수가 있어서요. 1차적으로는 15,000원. 대신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쪽으로의 진출 뉴스와 함께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더 높게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통은 사실 저희가 앓는다고 해도 먹는 약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가 있고 약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치통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치과 관련주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만 하는 이유가 될 텐데 자, 근데 김태성 이사님 오늘 실적주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을 보신 분들이라면 덴티스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그 이유도 함께 밝혀주셨습니다. 연구개발 쪽 그리고 매출처 확대를 위한 노력에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따라서 덴티스가 이렇게 비용을 쏟아부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를 내주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 확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투명 교정 치료기도 좋은 점유율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투명 교정 통해서 보이지 않게 교정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다만 가격 전략을 가져갈 때 오늘 현재 11,5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0,000원 이탈 여부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목표가 1차적으로 15,000원 보시고요. 거기다가 좋은 이슈 따라 붙으면서 수급까지 붙어준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뭐 그런 이슈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수급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15,000원 이상으로도 목표가 잡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으로 저희가 덴티스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롯데관광개발 실적주 나온 것 같네요. 네. 네, 자, 이 종목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라가야죠. 네, 일단 뭐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는 산업과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도 따라가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놀자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카지노 관련주 하면 여러분들이 뭐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를 가장 먼저 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제 입국하시는 분들 PCR 검사를 그때 당시 다시 한다라는 뉴스가 있다 보니까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부터는 조금 여행에 대한 완화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의 문제이지 절대 해결이 되지 않을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이제 놀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 그래요. 우리나라 국내 여행객들도 여행객이지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지금 현재 제주도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 2,000명에서 4,000명 수준이었던 게 최근에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월 10,000명으로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요.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는 월 12만 명에서 13만 명이 평균치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더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호텔에 투숙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이제 호텔에 투숙을 하시면서 또 카지노를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카지노주들이 올라갈 때 같이 못 따라 올라간 게 이제부터는 장점으로 활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 기업을 투자를 하신 분들이 차익 매도 물량을 좀 내보이면서 오히려 롯데관광개발을 저점에서 또 사고자 하는 그러한 투심도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분기 혹은 하반기의 실적을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항공주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가 항공사를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뭐 항공사를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면 저는 롯데관광개발과 같은 이 카지노 혹은 호텔 관련주들을 현재 구간에서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가격 전략을 짜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부담 없이 지금 사실 수 있는 저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처럼 반도체처럼 최근에 엄청나게 또 강한 상승세가 나온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에 뭐 여기서
더 싸게 살까요? 라는 생각보다도 그냥 저는 오늘 현재 가격 혹은 오늘의 종가의 가격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최근에 기록했던 이 박스 제일 하단 가격입니다. 자,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만약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깨지지 않고 올라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제가 14,000원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선 종목군보다는 제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드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이 여름 계절 성수기에 따른 변동성을 좀 노리는 매매이다 보니까 목표가를 한없이 높게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14,000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나는 조금 길게 보겠다 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8,000원까지 한번 잡고 가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놀자주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놀자주 김태성 이사님께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놀고 싶습니다. 자, 저희에게 좀 휴식 같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들로 오늘 챙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가격 전략이 둘 다 손절가 10,000원으로 동일하니까요. 가격 전략 챙겨가기에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롯데관광개발 지금 여행객들이 많이 돌아왔다, 관광객들이 돌아왔다라고 하지만 평균치를 봤을 때 아직까지 더 돌아올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롯데관광개발에 실리고 있다. 제가 앞서서 실적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하반기에 돌아설 수 있는 실적들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함께 챙겨드렸으니까요. 오늘 덴티스와 롯데관광개발 두 종목 한번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가격 전략 챙겨보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 따라가 바로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기관의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금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0.4%가량까지 상승폭 키우면서 261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에도 개인과 기관 수급까지 함께 유입이 되면서 현재 0.86% 상승 885.5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 일단은 이렇게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저희 수익 노려볼 수 있는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잘 이겨내는 성공 투자 길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힘차게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